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를 보내면 이는 모두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 에드윈 마크엠. 상점 점원에게 불평을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뒤 이웃 사람으로부터 당신네 집 개가 짖는다고 불평을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점심에 친구를 만나 둘 다 아는 어느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고 나서 회사에 돌아와 중요 고객한테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문에 실린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날 밤 위장이 뒤틀려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당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 뭔가를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10분쯤 지난 뒤 슈퍼마켓 문 바로 앞에 빈 주차 공간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나서 다음날 세금 환급액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그 주에 상사가 스포츠 경기 초대권 2장을 당신에게 주었을 때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삶의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당신 스스로 연결시키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신은 주는 대로 받는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생긴다. 네빌 고다드. 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한테. 근데 그 두 가지 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설마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겠어?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나서 갑자기 저녁에 배탈이 났어요. 그냥 배가 아팠구나 하고 말지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창조했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선행을 베풀고 나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가 했던 선행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했던 대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느꼈던 것들 그대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법칙 그런 건 없어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걸 다루지 못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랑을 자꾸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을. 그래야지 다시 사랑이 돌아올 테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사랑을 내보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사랑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를 보내면은 이는 모두 우리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누군가를 욕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한테.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좋은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 자,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통해서 51%의 사랑을 줌으로써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만 하면 된다. 부정성보다 사랑을 더 많이 주어서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사랑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더 많은 사랑을 끌어당김으로써 점점 더 커진다. 당신은 문득 좋은 일이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것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좋은 것들이 커진다. 당신의 삶은 원래 이런 삶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들 느끼라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심취하고 거기에 그게 모든 것이 돼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1%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 여기에는 긍정적인 거고 이게 부정적인 것이에요. 저희 마음속에. 그러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이 51%만 돼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거 아닙니까? 1%라도? 그러면은 좋은 감정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더 좋은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더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더 빨리, 더 크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하루 중에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그날의 티핑 포인트에 서 있다. 당신은 한쪽 길로 접어들어
좋은 일들이 가득한 멋진 하루를 맞을 수도 있고 다른 한쪽 길로 접어들어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하루를 맞을 수도 있다. 그날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상태가 이를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당신이 내보내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이며 당신이 어딜 가든 그날 돌려받는 것도 이 감정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날 내내 행복하다면 당신의 하루는 멋질 것이다. 하지만 하루를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그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하루는 전혀 멋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하루는 그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일도 바꾸고 삶도 바꾼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다가 기분 좋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좋은 감정에 여세를 몰아 다음 날을 시작을 한다. 좋은 감정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좋은 감정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루가 지속되며 당신의 삶은 나날이 좋아진다. 오늘을 살라. 어제를 살지도 말고 내일을 살지도 말라. 단지 오늘을 살라.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들 속에 살라. 이 순간들을 내일에 내주지 말라. 제리 스피넬리. 오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이들은 철저하게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창조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이다. 오로지 어떤 감정을 오늘 느꼈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새로운 삶을 열기 위한 기회이다. 매일 당신의 삶은 티핑 포인트에 서 있다. 또한 언제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저울을 좋은 감정 쪽으로 기울이면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사랑의 힘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네, 그런 말입니다. 좋죠? 오늘 내용 좋죠? 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더 파워. 이거 하고 있어요. 더 파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좋은 감정을 크게 느낄 건지 나쁜 감정을 크게 느낄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죠?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날 아침에 어떻게 보냈는지 따라서 하루가 되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아침에 너무 행복해 하고 시작할 때랑 일어나자마자 막 갑자기 찌었어 침대에. 그래서 짜증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진이 안 좋지? 하고 시작할 때랑 기분 좋게 시작했을 때는 뭔가 좋은 일들이 하루 종일 많이 오는데 나쁘게 시작했을 때는 또 왠지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별거 아닌 일에도 기분이 나쁘고 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매 순간. 현재를 살라는 거죠. 현재를.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으니까 현재를 바꿔라.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바꿔라. 그러면은 그 바뀐 감정이 미래를 바꿀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창조의 과정.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창조의 과정. 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상상을 해라. 여러분의 소망대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라. 여러분의 소망대로 뭔가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라. 여러분이 소망하던 것을 가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라. 두 번째, 느껴라.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 속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껴라. 여러분의 소망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여러분의 소망대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여러분이 소망하던 것들을 가진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결국에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도 하고 그 상상을 했을 때 느낄 만한 감정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감정들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을 연결시킨다. 당신의 소망과 사랑의 느낌은 즉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창조하고 당신의 소망을 당신의 세계로 끌어온다. 창조 과정에서 당신이 맡은 부분은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상상을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창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러고 나서는 사랑의 힘은 자연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작용하여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당신에게로 불러들일 것이다. 사랑의 힘은 상황, 사건, 사람을 이용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온 마음을 다해 원해야 한다. 소망은 곧 사랑이며 당신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이 없다면 사랑의 힘을 이용할 충분한 파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뛰기를 바라듯, 무용수가 춤을 추기를 바라듯,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듯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든,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든 창조 과정은 똑같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주라. 상상하라, 느껴라, 받아라.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면 매일 뚱뚱한 모습을 상상하고 느끼는 대신에 마음에 드는 몸매를 가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사랑을 줘라.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행 비용을 갖지 못한 모습을 매일 상상하지 말고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사랑을 줘라. 믿음은 아직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어렵네요. 복습 차원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상상하고 그걸 느끼고 그리고 받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가, 상상하고 느끼고 받으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상하고 그냥 가볍게 상상하고 또 가볍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딱 그냥 많은 거예요. 딱 많은 건데, 여기 보면은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소망을 그냥 장난처럼 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걸 소망으로 하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걸 해야지 그걸 정말 이루고 싶을 거고, 그래야 정말로 상상을 해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싶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그런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법칙, 뭐 마음의 법칙,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하면 다 된다고?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것들은 중요성은 낮지만 그만큼 또 사랑의 힘을 이용할 만한 파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이러면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법칙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소망을 동시에 하는 것은,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여기서는 스테이크, 여기서는 뭐 오므라이스, 여기서는 육개장,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거랑 똑같다고.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리에 집중할 때보다는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망도 여러 가지 동시에 하면은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보자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